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격 봐드리고 또 오늘 소식 3분 스피치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427.6원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424A의 중단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거래량이 빠지면서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리플은 여기에서 한번 걸리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RSI가 좀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리플의 RSI는 정확하게 20 터치했습니다. 그 펀더멘탈 부족하신 분들이 입에서 욕 나오는 시점 이 딱 20을 터치하면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RSI를 보지 않고서라도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2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425원. 여기에서 다시 또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또 패닉셀링 느낌으로 터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격 흐름의 추이를 제가 수시로 짚어드리면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는요, SEC 소송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자, 존 디튼 변호사, 존 디튼 트위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라고 하네요. 법원의 직접 판결을 향할 것이라는 응답은 40%. 그러니까 60%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점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는 이제 직접 판결.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판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식 판결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40%인데 이제 약식 판결까지 만약에 간다면 승소와 패소, 50대 50으로 또 가른다면 승소할 확률 20%, 객관적으로요. 수치상으로 20대 20. 그러니까 합의 또는 승소할 확률은 80%, 패소할 확률은 20%. 수치적인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송이 합의에 이를 경우 리플이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합의하게 된다면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2020년 12월 소송이 시작되기 앞서서 SEC와 사전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합의가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SEC는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역할을 떠나서 암호화폐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미국의 정부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이리저리 횡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요. 횡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20년 12월 소송이 시작되기 앞서 사전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자, 합의를 이 문구가 맞다면요. 이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봐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로 좋은 것도 없고 시간 낭비, 소송 비용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여러 가지 낭비. 소송은 좋을 게 없습니다. 이래저래. 그러니까 승리한 쪽만 좋겠죠. 그러나 또 승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고난이 있겠죠.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리플 쪽에서는 SEC의 이 말이 맞다면요. 사전 합의를 시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합의를 시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SEC의 게리 겐슬러를 보아하니 당시에 13억 달러 플러스 이자까지 바라는 그런 모양새를 보아하니 돈 때문에 소송을 거는구나.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통보를 했겠죠. 우리 리플의 브레이크 갈링하우스 같은 그런 분의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증권이 아닌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애초에 10년 전에 XRP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시절에 그리고 윌리엄 힌먼
그 시절에 이미 SEC 사무실을 방문해서 XRP가 증권성의 여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리플의 CEO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근데 그때와 달리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합의를 시도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어차피 리플은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고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돈을 준다는 것은 합의금을 주고 끝나면 그나마 그래도 혹시 뭐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합의금을 준다는 것은 곧 리플이 XRP가 증권이라는 방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줄 생각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XRP는 증권도 아니기 때문에 험난한 싸움이 기대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합의를 계속 종용은 하지 않고 그럼 소송에서 결판 내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SEC의 판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게리 갠슬러 의장은 적어도 지금 당분간은 사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SEC 의장의 힘이 약해지려면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대선 분위기로 넘어가서 그때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 세 줄짜리 짤막한 기사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SEC는 초반에는 13억 플러스 이자까지 욕심을 내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죠. SEC 집행국 직원 수만 1,300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킴 카다시안 고발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주식판을 초월한 그런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는 암호화폐의 영역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13억 플러스 이자의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쏙 들어갔다. 그래서 SEC 의장은 리플 소송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멀어지고 조금 더 판이 큰 더 다른 쪽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시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지나가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31일 제가 아니고요. 우리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3월 31일 설 아니면 브레이크 갈링하우스의 내년 1쿼터 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힘을 받는다면 그 전에 물밑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물밑 움직임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호재 또는 이 정황 또는 소식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그 기대감에 1월과 2월에는 굉장한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변동이 좀 긍정적인 변동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에 이렇게 빠지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리플도 덩달아 커플링 돼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리플이든 암호화폐든 전반적인 불확실성에 근거한 가격 변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드리면 어떨까요? 구독자 47,8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 멤버십 제가 이제 휴가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RSI 초반 지금 정확하게 RSI는 20입니다. 기회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광고가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죠. 이건 제가 직접 적은 글이니까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또 1분 지나가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더보기를 터치하시면 여러분 밑에 나와요. 여러분은 밑에 나오고 저는 눕혀놨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오는 이 네 문단을 한번 읽어보시고 단타와 장기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공감이 되신다면 이건 광고가 아니라 홍보입니다. 광고도 홍보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코인원에서 주는 다음 달에 2만 원을 100% 지급하는, 이거 많이 받아가신 분들이 있다던데요. 제세 공과금 22%도 떼지 않습니다. 5만 원 미만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거 네 가지를 하시면 100만 원. 단타는 여기에서 치시면 여러분 메인 계정과 딱 분리가 되니까 정말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출 통장, 저축 통장 따로 있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시 또는 1시 반 정도에 뵈면 좋겠네요. 여러분,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은 리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저희 방송에 맡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저한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그렇게 맡겨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2022년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한 해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여러분 더 생각하시면서 소중한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시 또는 1시 30분에 뵙겠습니다.